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구조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수 토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부수 토지는 주택에 딸린 거죠. 이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은 부수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적절하게 사례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주택의 부수 토지는 까지는 그 범위에 있으면은 그거는 사업용 토지입니다. 사업용 토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가 뭡니까? 주택의 부수 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토지 이가 된다는 얘기는 일반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그러니까 일반세율. 근데 상업 토지가 아니고 비상업용 토지. 이는 여기다가 이제 10% 플러스 돼서 중과세가 일됩니다. 이게 양도 차익이 크면 이 10%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상업 토지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늘 연구해야 되는 거죠. 절세니까. 알겠죠?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수토지는 5배, 10배 이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좀 개정됐죠? 개정된 거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택, 부수토지,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부터 봐야 되겠죠. 규정부터 보면은 비과세 대상,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땅도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어느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도 있고 조그만 땅도 있어요. 요거다가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고 요거다가 이렇게 요거다 조그맣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요것도 1주택이죠. 1주택. 이거 똑같이 1주택입니다. 근데 둘 다 3년 고유하고 뭐 3년 거주하면 뭐 비과세 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근데 땅에다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뭐 한 뭐 5,000평에다 치고 여기는 뭐 200평에다 치고 똑같이 비과세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수토지는 주택이 있으면은 부수토지 어디까지는 1주택으로 인정한다. 1주택에 따른 땅으로 토지로서 인정한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다닌다 해서 부수토지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데서 부수토지죠. 뭐 저도 세무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개발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사업토지라는 거. 그래서 땅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모든 토지를 비과세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넓은 토지 소유자들에게까지 비과세하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금방 얘기했죠. 있어서 소유세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범위까지만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현재 도시지역 내 위치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가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의 소재, 그렇죠? 도시지역은 어디입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겠죠? 비도시지역은 이건 주상공로이고, 그 주상공로, 도시지역이죠? 이거는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죠? 그렇게. 그러면 주택 정책 면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땅에 이 건물이 이 바닥을 차지하는 면적을 지금 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땅이 있으면은 요 면적의 5배까지는 주택이다. 부수토지다. 주택, 부수토지다. 5배까지는 뭐 한다? 비과세다. 이 얘기죠. 사업토지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바닥이 100평방미터다. 그러면 500평방미터까지는 사업토지고 나머지 여기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200평방미터가. 그럼 요거는 비사업용이죠. 요거는 사업용, 이만큼 비사업용.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관농자는 10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100이면은 1000평방미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000평방미터 땅에다가 100평방미터 지으면은 이건 전체가 다 사업용 토지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농지 감면이나 비상업용 토지 여부 판단 시 주상공에 초지하는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대지를 보는 바 부수토지 판단 시 배율을 적용하는 주상공에 초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율적 도시적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5배. 그래서 녹지 지역도 5배. 이거 주상국만 5배가 아니죠. 녹과농지가 아니라 도시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시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도 5배입니다. 관리적이 좋은 이유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개정됐죠? 수주세법 시행령 제60, 168조 12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언제 2020년 6월 11일 날 개정됐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요게 요까지는 없었는데 2020년 이때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따른 도시 지역 내의 토지는 다음 항목의 별로 됩니다. 이거 그전에 2개는 3개네요, 이제. 알겠죠? 수도권 정비법, 수도죠. 그 수도권이죠. 수도권 내의 토지 지역 중 주상공은 이제 5배. 그죠? 3배, 이제 5배에서 3배를 낸 거죠. 5배가 해서 원래 5배는 3배를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5배에서 나머지 수도권 내의 녹지 지역은 원래대로 5배.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토지, 수도권 도시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토지도 5배. 그렇죠? 수도권 내에서만 주상국만 3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5배 그대로죠. 그 밖의 토지는 10배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도권 주상공 지역은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3배까지만 이제 사업 소지되는 거죠.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 땅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0평이다. 그럼 3배니까 그럼 땅은 33평 이상을 지어야 33평. 33.1평인가요? 34로 하죠? 딱 3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지어야 이 땅이 전체가 수도권에서는 사업용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건축의 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민을 해야 되면 주택입니다. 이거는 주택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 이거 제가 얘기한 거죠. 주택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 5배, 10배, 아까 3배까지 다 했었죠. 이내의 토지는 이건 옛날 거였고 이내의 토지는 사업 토지를 보는 것이 맞으나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입니다. 이 개발에서는 중요하겠죠. 주택 개발할 때는. 지금까지 계속 주택입니다. 주택 부수 토지입니다. 공장 부수 토지라는 말은 없어요. 주택 부수 토지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주택 정착 면적 계산. 주택 정착 면적은 건물, 무허 건물 포함해서 수평 투여 면적입니다. 그림자 면적이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볼까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주택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내려 찍는 거. 여기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설계할 때, 물론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알아서 잘 설계해 드립니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연구해야 되겠죠. 기왕이면은 조금이나마 한 평이라도 넓게 써야, 넓게 나와야 분양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주거 만족도든 높아지거든요. 이 좁게 하는 것보다 뭐 화려하게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반듯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부스토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 투여 면적을 나은 각 층의 평면도를 합쳤을 경우 나타나는 도면의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서 단순히 가장 넓은 면적만 말한 거 아니에요. 전체 수평 투여 면적을 하는 거지. 그런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어떤 내용이 주택 소유자가 부스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스토지만을 양도했어요. 그럴 수 있죠. 부스토지만을 양도했어.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스토지로 비과세 대상 부스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비과세 여부는 뭐예요? 주택에 딸린 거죠. 주택에 딸려서 하는 경우만 부스토지 개념. 소유자가 다르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부스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부스토지를 양도했어요. 부스토지를. 그럼 주택은 이렇게 내가 부스톤 여기가 이제 50평짜리가 있어요. 나는 그뭐 땅이 뭐 200평이라고 해요. 그럼 4배죠. 요게 나는 땅 이거는 누구 거예요? 다른 A랑 거고 이건 B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주택 토지니까 주택이 딸려 있으니까 내가 이거 팔면은
땅만 본 거죠. 그러면 주택 팔지 않아요. 그 주택 부스토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 주택 소유지가 아닌 거로 비과세 대상 부스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실수하거든요. 실수 많이 합니다. 주택을 달리했고 읽겠죠? 다만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동물 최대원이 소유한 부지는 한 세대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한 세대를 봅니다. 이쪽 비과세 유성 조치된다. 요게 오래됐네요. 나온 지.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게 한 세대원이 속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랑 뭐 남편이 했다가 아내 배우자가 하는 거 이런 경우는 한지 맞죠? 이런 경우는 부수토지가 해당되지만 전혀 다른 경우 그래서 건물만의 분양, 뭐 경매, 토지만의 경매 이런 경우 있죠. 토지만의 경매를 낙찰 받았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건지 법적으로 있는 거야. 소유가 틀리죠. 근데 내가 이거를 처분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주택의 부토지산 개념을 했어요. 부스토지 개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스토지 개념이니까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발이라든지 디벨로퍼 이쪽에서는 토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중요합니다. 그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것이 새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우리가 5배, 10배를 일단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땅에 만약에 내가 그 관리 지역을 300평을 샀다. 그죠? 300평. 그럼 거꾸로 10배니까. 그러면 이거는 10배는 몇 평이죠? 30평을 최대로 지어야 이게 10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수토지가 되는 거죠. 부수토지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사업용 토지죠. 매매할 때 비과세가 받을 수 있는 거죠. 1주택자라면. 이 얘기죠. 그 부수토지 개념을 정확히 알고서 개발이라든지 토지 투자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크다. 뭐 나는 600평을 샀다. 땅이. 근데 이거 10분의 1 나면 60평을 지으려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때는 분할을 해야 되겠죠. 분할해서 각각의 소유주가 달러. 그리고 각각 지으면은 되겠죠. 그럼 부수토지가 사함소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을. 이게 실전 투자가 아니죠.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지금 이 이론을 배우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언어죠, 언어. 언어입니다. 알겠죠? 실전 투자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부스토지 개념입니다. 이게 주택 부스토지입니다. 공장 부스토지 아니에요. 주택 부스토지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토지 개발이라든지 토지 투자할 때 정말 떠올라야 되는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